신사를 딱 말끔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천간과 천간의 그 신살이 있죠, 그죠? 천간 신살은 뭐 기본적으로 뭐 생극 이런 것도 신살로 넣을 수는 없지만, 저런 뭐 이렇게 여러분 텍스트에 보면은 그 천충 이런 거 나오죠, 천충. 이제 천간충이라고 해서 충. 그 다음에 천간합이 나오죠, 그죠? 뭐 합도 신살이냐, 이렇게 보기엔 좀 신살로 분류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 간지와 간지의 서로 작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어떤 것이니까, 그것이 후일 길작용이든 흉작용을 유도하기 때문에 결국 어떤 신살의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것보다는 원래 간지 자체의 본래의 뜻하고 많이 맞물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삼기 들어보시죠, 삼기.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천간하고 지지 사이에 발생하는, 이것도 물론 이제 신살이 표현된 것도 포함시킬 수 있는 것도 없는 것도 한데, 주로 이제 관계라고 보십시오. 관계. 최초로 천간과 지지가 결합하면서 자동으로 생겨나는 게 뭐예요? 공망. 천간 지지가 결합하면서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12운성.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천간지지 사이에 뭐 당연히 뭐 생극 이런 것은 뭐 당연히 오행적인 어떤 관계에 의한 것이니까. 그 다음에 각종 신살들이 있죠, 그죠? 각종 신살. 각종 신살표는 어디에 보시면 많이 나와 있느냐면, 명리정종에 보면 많이 나와요. 명리정종. 거기 보면은 뭐, 그건 한 100몇씩까지 나옵니다. 천간지지의 사이에 발생하는 것만으로도. 거기에 뭐 소화신살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다면 굉장히 많죠, 그죠? 각종 신살. 각종 신살류에는 뭐 어떤 게 주로 많이 활용되는 것이, 문창, 금녀, 또 귀인. 귀인 중에서도 주로 뭐냐면, 천을기인이죠. 그 천을기인이 가장 많이 활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12운성은 사실은 그 의미가 뭐예요? 그 오행의, 이렇게, 천간의 이제 강약이죠, 강약. 지지의 세력을 많이 얻고 있느냐, 잊지 못하느냐 하는 것의 일종의 그 강약론에 가까운 것이고. 공망은 뭐 당연히 뭐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것이고, 공망은 배우셨죠? 공망의 활용은요? 공망의 활용. 활용하는 거. 공망은 정말로 활용이 너무너무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지난 우리 시간에 했었지만, 없는 것에 준하는 것. 있기는 한데 거의 없는 것으로 봐도 좋다 할 정도니까, 오행은 이때 육친적 작용이 없다니까 굉장히 그 팔자의 원국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금방. 그 다음에 이제 지지대 지지신살 있죠, 그죠? 지지대 지지신살. 지지신살에서 가장 활용도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뭐 12신살. 그 다음에 합, 충, 형, 파, 그 다음에 해. 합충형 파해, 그죠? 요걸 이렇게 표로 간략하게 딱 정리해 두고, 그 다음에 뭐 기타 각종 신살들이, 여기도 지직 그리는 각종 신살들이 발생해 있죠, 그죠? 그럼 이제 합에서는 또 어떤 종류예요? 합에서는 지직끼리의 합은, 천간합은 뭐 간단하지만 지지합은 뭐가 있어요? 삼합, 육합, 방합, 또 암합
그죠? 그 다음에 뭐 좀 특이한, 어떤 기이한, 뭐 특합이라고도 하도 뭐 기이한 합이라고도 해서 그 책에 뭐 책마다 용어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이런 어떤 그 합들의 종류도 여러 종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 전부 다 이게 크게 보면 각 글자 사이의 관계 및 신살이겠죠, 그죠? 관계 및 신살. 뭐 우리가 뭐 오행생극이야 당연히 천간지지든 뭐 지지지지든 다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신살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팔자 해석에 많이 활용되는 것을 마킹을 좀 해본다면 천간합이나 삼기, 공망, 12운성, 각종 신살 중에서 귀인, 문창, 그거 말고도 천간지지 신살들이 여러 가지 있죠, 그죠? 여러 가지 있는데 많이 활용되는 것들은 이런 문창이나 귀인. 그 다음에 합에서는 합은 뭐 전부 다 활용되고, 합은 모든 지지끼리의 그 합은 전부 다 활용되고, 그 다음에 12신살, 그 다음에 형충 당연히 뭐 많이 활용되고, 그 다음 기타 각종 신살 중에서도 중요한 어떤 몇 가지를 활용했는데, 저런 것들은 반드시 팔자 해석을 할 때 중요한 어떤 수단으로 여러분이 그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인이 하나 있고 없고가 얼마 차이 크냐면, 팔자에 예를 들어 천을 귀인이 있다. 그럼 그 의미가 뭐냐? 천을 귀인이 있다는 말이 천을 귀인이 있는 팔자와 없는 팔자는 뭐냐면, 한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변두리에 살고 있고, 한 사람은 캐슬 성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귀인이 팔자 안에 들어있다는 말은 신분이 귀하거나 경제적으로 힘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서로 만날 확률이 높다 낮다? 귀인이 있으니까 높잖아요, 그죠? 그러면 놀아도 어떻게 놀아요? 귀인들하고 자꾸 어울려 논다는 말은 어떤 일을 벌일 때도 단위를 크게 한다, 작게 한다? 크게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귀인이 없는 사람이 예를 들어 10억짜리 사업을 한다면, 귀인이 있는 사람은 벌리면 100억짜리 사업을 한다는 거죠. 이런 정도로 그 큰 편차를 주는 것이 바로 이 귀인의 작용입니다. 그 정도로 그 작용이 크기 때문에 귀인을 반드시 해석하는데, 특히 작용력이 큰 것이 천을귀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천간합은 뭐 사실은 여러분이 활용하는 것을 뭐 설명은 안 드려도 될 것이고, 삼기는 뭐냐면은 등류했다는 거죠. 등류. 하나가 무리를 지었다. 그러니까 을병정은 우리가 하늘에 있는 어떤 드러난 어떤 상으로 이렇게 바꿔서 생각한다면, 병이 뭐냐면은 무엇과 같다? 일과 같아요. 일. 정이 뭐냐면은 성과 같아요. 성. 별성자. 그 다음에 을은 뭐예요? 나머지 한 개, 을이 뭐냐? 월이겠죠, 월. 이제 해와 달과 별이 모두 다 출현해 있으니 하늘이 환할 것이다, 어두울 것이다. 하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글자들이 와서 간섭을 하더라도 천간에 갑이 오면 갑을 병정, 을이 와도 병정, 뭐 당연히 다 무리 짓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죠, 그죠? 자, 무가 와서 무엇을 가린다? 병과 정의 어떤 작용을 어떻게 한다? 매광이 주고, 이게 뭐 구름하고 같은, 무하고 기가 구름하고 같은 작용을 하거든요. 이게 무성한 기운이 무성해지는 거, 만물이 무성해지는 게 무잖아요, 그죠? 무성해지는데 계절로 치면 더운 여름, 더운 열기가 지나가고 나면 거기에 뭐가 따라와요? 수분이 따라오죠, 수분이 따라서 증발한 다음에 위에 이렇게 더운 기운이 무엇을 이기고 있어서, 물의 기운을 이기고 있어서 이렇게 하늘에 매달려 있는 게, 이 구름이 펼쳐진 게 이게 무다는 거죠.
그럼 요 무가 어떻게 해요? 병정은 원래 무기를 꺼리거든요. 해와 달은 무엇을 꺼린다? 예, 구름에 가리는 걸 꺼린다는 거죠. 자, 이렇게 구름에 가리는 것을 무엇이, 을목이 무와 기를 어떻게 해요? 그렇죠. 제어를 해버림으로써 결국은, 예, 요렇게 을목이 무기를 제어해서, 예, 달빛, 별빛이 살아나 있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청풍명월 들어보시죠. 청풍명월. 예, 청풍명월이, 예, 맑을 청자에 맑은 바람이 확 구름을 다 쓸어내 주니, 예, 자동적으로 명월이 뜬다 이거죠. 예, 청풍명월. 청풍명월 지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경신, 임계, 예, 이것이 왔을 때, 경이 와서 을을 합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병이 억제하고, 또 신이 병을 합을 하려고 할 때 정이 억제하고, 그 다음 정임이 합을 하려고 할 때 병으로서, 또 개가 와서 정을 충하려고 해도 을이 결국은 뭐냐면 개의 작용을 활발하지 못하게 막아버림으로써, 그러니까 가불병정 무기경신인 개가 어떤 글자가 오더라도 을병정이 쉽게 손상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신적인 무엇이 생긴다고? 충의성이 발생한다는 거죠. 정신적 충의성. 그래서 이걸 이제 뒤에 이제 궁합 볼 때도 써요. 궁합 볼 때도 쓰는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글자가 막 을병인데 상대방의 천간에 무엇이 있으면, 정이 있으면, 정이 있으면 무슨 모양이 돼요? 문명지상이 되죠. 그죠? 문명지상. 항상 불이 꺼지지 않는, 밝음이 사라지지 않는, 이런 어떤 정신적인 충의성을 유도해 줌으로써, 이렇게 삼기를 이렇게 채우는 글자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 보통 이제 천생연분이라고 하죠. 천생연분. 다른 지지의 어떤 조건들도 다 극복하고, 그냥 그러니까 이유 없는 거죠. 이유 없이. 왜 그 사람이 좋으냐 몰라 이러면서요. 그게 이제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인자로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궁합을 볼 때도 이게 이제 삼기를 채움으로써 결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을병만 있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을 만나더라도 뭐냐면 이 삼기를 채움으로써 결국은 정신적인 충의성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 정신 충의를 만들어줌으로써 결국 자기가 판단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상황이 좋지 못하다 하더라도 자기의 삶의 어떤 방향성을 제대로 잡는 어떤 계기가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삼기라고 하는 것이 막 아주 활발하게 많이 쓰는 건 아니라도 그런 측면에서 해석을 많이 갖다 붙여서 활용하는 그 신살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삼기의 어떤 조화, 또 드러났느냐 안 드러났느냐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참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천간지지로 내려와서 천간지지의 어떤 그 작용 중에서 이 공망은요 정말로 작용력이 커요. 공망만큼 작용이 큰 게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일본에서 그 번역돼 들어온 책 중에 그 천중살이라는 천중살, 그게 나온 지가 뭐 제법 되는 책인데, 천중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천중살. 예. 근데 천중살이라는 명칭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이 공망은 뭐냐면 하늘과 땅이 서로 짝지으면서 원천적으로 그 순서에 들어가지 못함으로써 팔자 내에 아무리 예를 들어서 이게 잘생긴 모양이라도, 그래서 뭐 이게 편인으로서 격을 정확하게 갖추고 있는 모양이죠. 그죠? 근데 저게 뭐가 돼버렸어요? 공망에 의해서 결국은 삭감이 돼버렸죠. 그럼 그 작용이 최소한 절반 이상 삭감돼 버립니다. 물론 저런 경우에 합을 통해서 그 작용을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그래도 절반은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제일 중요한 인자가 되는 관성이 공망이 되어 버렸다. 예를 들어서 개사일이다. 그러면 오미가 공망이 되어 버리죠. 그죠? 그럼 오미가 공망이, 관성이
중요한 관성이 공망이 됐다. 아, 선생님, 저게 편관이 공망이라서 더 좋은 거 아니냐? 아, 천만의 말씀이죠. 사주가 신약한데 관성이 공망돼서가 더 좋은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호랑이는 호랑이인데 무슨 호랑이? 가짜 호랑이네, 가짜 호랑이. 그리고 진짜 어떤 그 관성으로 쓰지 못한다는 거죠. 그 진짜 관성으로 못 쓰는 거니까 결국은 정신적으로 결국 자기가 호랑이를 대면하듯이 열심히 뭔가 노력을 하고 방법을 찾았는데 결국 결과는 부실하다. 부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공망은 굉장히 해석을 많이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공망을 해석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12운성은 제가 그 레포트를 내드렸다시피 그만큼 팔자 내에 해석을 많이 갖다 붙이는 거니까 올해 그 축년의 입고자가 무엇이에요? 이게 다 그죠? 입고자죠. 이걸 소중히 쓰는 사람은 이걸 중하게 쓰는 사람, 예를 들어서 경을 재성으로서는 뭐예요? 병정일주. 그죠? 재성이죠? 그 다음에 정을 관성으로서는 경일주, 신일주. 그럼 예를 들어 기를 갖다가 뭐 재성이나 관성으로 쓰는 게 뭐예요? 뭐 갑일주도 좋고, 갑을일주도 좋고, 재성을 쓴다면, 관성으로 쓰라면 임계죠, 그죠?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입고가 됨으로써 결국 그 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결국 이 뭐냐면 예를 들어 여인의 팔자에서 서방이 죽었다. 그죠? 민묘해 버렸다는 건 또는 죽거나 죽은 것과 진배 없이 신체를 만나고 있다. 그럼 본인이 행복해요? 괴로워요? 본인이 괴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본인이 괴롭고 고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이게 내가 괴로워지는 게 아니라 재관이 괴로워지니 나도 덩달아 사는 것이 괴롭고 고단해지더라. 그죠? 그래서 이제 그 12운성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뒤로 이렇게 밀고 당기면서 해석에 넣는 것이 실제로 그 사주 해석에서는 대단히 많이 쓰이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기타 뭐 여러 가지 신살, 요런 천간지지에서 각종 신살들은 그나마, 뭐 이게 뭐, 그 도표만 만들어 두면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마킹을 해서 표시를 해서 쓸 수 있는 거니까 별로 어렵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그 지지지지 대 신살. 지지지지 신살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떤 이런 거죠. 이거 천간이 정신적 지향이라면, 그 다음에 지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환경이랬죠, 환경. 지지는 환경. 그럼 이 환경이 뭐냐면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느냐? 일그러져 있느냐, 일그러져 있지 않느냐. 환경이 일그러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 길을 건너가는데 우리가 다리가 놓여 있는 우리가 개울하고, 그죠? 그 다음에 징검다리가 놓여 있는 개울하고는 어때요? 건너가는 방식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죠? 이런 것처럼 지지 환경이 무엇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느냐, 무엇에 의하여. 그걸 갖다가 따져보는 정말로 중요한 신살이 그 12신살이다. 그래서 이 12신살의 뜻을 여러분들이 자꾸 새기면서 해석에다 갖다 붙여야 돼요. 해석에다가. 예를 들어서 한번 따져볼까요? 지지에 있는 묘하고 유, 이 글자만 보더라도, 자, 저 사람이 결국 활동 무대를 삼든
그 다음에 어떤 자기가 사업 분야를 삼든, 뭐 직업이 됐든, 직장이 됐든, 무엇에 의하여 충에 의해 이렇게 조성됐죠, 그죠?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의 직업 환경이나 분야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충은요, 거의 다 12신살상으로 역마로 거의 처리해도 좋아요, 역마살에 거의 준해서 처리해도 좋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직업적인 분야가 항공, 해운, 무역, 건설, 통신, 외교, 관광, 언론, 방송, 뭐 이런 역마살에 관련된 분야에 인연이 있겠고, 그런데 무엇과 무엇을 작용하나요? 당유자하고 토끼묘자니까, 이 토끼묘자는 뭐예요? 주로 세워 올리는 거죠, 그죠? 세워 올리는 거. 그 다음에 당유자는 뭐예요? 에워싸서 포장하는 거단 말이죠. 에워싸서 포장. 그래서 세워 올리고 에워싸서 포장하는 이 두 글자 중에 어느 한 글자를 관성으로 쓰고 어느 한 글자를 뭐 식상으로 쓰고 이런 식으로 쪼개 쓰겠죠. 그럼 주로 이제 어떤 작용,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작용은 주로 건축일 것이고, 그죠? 건축.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멀리 집어 던지는 걸로도 보거든요. 토끼가 뭐냐면 자축인묘의 그 사양이잖아요, 사양. 그죠? 멀리 집어 던지는 거 가서 주로 통신으로도 보는데, 주로 이제 건축이 제일 많죠. 이게 가장 활발하게 집어 던지는 거는 사나 오니까, 그죠? 밖으로 양의 운동이 발산이 확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에워싸서 그 포장을 하는 것은 뭐냐면 저장성을 위해서 정보를 가공하는 이런 것들이 봐서 우리가 통신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우리가 컴퓨터 또 전기전자 전기전자 중에서도 주로 이제 이렇게 정보를 저장하고 가공하는 뭐 이런 동작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 그게 지지에 있는 글자 두 개만 가지고도 이 사람이 그 직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분야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걸 생각해 놓고 나머지 글자를 보면 쉽게 여러분이 그 직업 분야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따진다면 이 자체를 보면 장성살로 놓고 요걸 뭐냐면 제살이죠, 제살. 그죠? 제살. 또는 저걸 갖다가 또 별도 이름을 부여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수옥살이에요, 수옥살. 수옥살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네. 그 수옥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요렇게 뭐냐면 닭으로 놀다가 토끼로 놀다가 할 수 있는 이런 재주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다는 건 꾀돌이라는 거죠. 꾀돌이. 꾀돌이 성향이 있는 사람은 뭐냐면 이때의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해결이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싹 이렇게 방향을 쉽게 변신할 수 있는 그 꾀돌이 인자를 가지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의 어떤 행동적인 어떤 특성 이런 것들도 여기에 다 12신살 속에서 다 분류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거 뭐 흔히 뭐 쓰는 뭐 도화살 이런 거나 도화살이나 이런 것도 망신살 이런 것도 실제 사주를 해석하는데 적용을 별로 안 해보셨나요? 도화살, 망신살. 그 어디에 쓰는 물건인 거 뭐 이렇게 그냥 하고 막 심표해요. 이쁘겠구나. 근데 그게 아니고, 도화살이 있다는 게, 각 신살의 그 의미를, 그거를 뜯어서 설명을 하면 그게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데, 뭐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요? 자, 그럼 12신살에서, 12신살을 가능하면 여러분이 그 외우실 수 있으면 사실 외우는 게 좋은데, 그 외우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삼합의 끝자부터, 삼합의 뭐 끝자부터 시작해도 좋고, 뭐 삼합 셋자부터 시작해도 좋죠. 인호술이, 술이 무엇을 만나면, 인을 만나면 지살이고, 그죠? 그
그 다음에 묘를 만나면 연살 또는 도화살이죠. 도화살. 그 다음에 진을 만나면 월. 그 다음에 살을 만나면 망신살. 오를 만나면 장성. 그 다음에 미를 만나면 반한. 반자가 좀 복잡하죠. 좀 복잡해요. 그 반자 찾아보세요. 예. 반한. 말 안장이죠. 말 안장. 예. 그게 쓰면 이렇게 되죠. 복잡해요. 예. 반안. 예. 안자가 이렇게. 예. 이쪽이, 보죠. 예? 이렇게 위치가, 그렇죠. 이렇게 안자죠. 그렇죠. 예. 말 안장. 예. 예. 그래서 반한, 그 다음에 신을 만나면 역마살. 예. 역마살. 그 다음에 유를 만나면 육해죠. 육해. 그 다음에 수를 만나면 화계. 예. 화계. 그 다음 해를 만나면 겁살. 겁. 그 다음에 자를 만나면 제살. 축을 만나면 천살. 다음에 다 인을 만나면 다시 이제 겁제천지. 그렇게 뭐 끝나는 부분도 외우셔도 좋고 겁제천지, 연월망장, 반영육화 이렇게 그룹해서 외우셔도 좋고 한번 지연월망부터 해서 해도 좋은데 뒤에 이제 써먹기가 여러 가지 그 신살 해석을 갖다가 좀 붙일 때는 겁제천지부터 이렇게 해두는 게 좀 더 활용을 하기 좀 쉽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지사를 만날 때, 예를 들어 이노술생이 인을 만났다. 인을 만났을 때의 작용은,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그 지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하늘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땅에 내려와 있던 뜻이거든요. 이게 새 일, 또 새로운 무대 진입,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무대 진입. 그래서 내년에 인호술생들이 실제로 다른 어떤 곳으로 가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동작이나 행위를 많이 하는데, 한 10명 중에 한 7명 정도가 교도수정을 선택할 수 있는 모양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3명은 선택을 하고 싶은데 다른 글자의 간섭 때문에 이제 입맛대로 못하는 식의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무대, 즉 새 땅을 밟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새 땅을 밟는다는 것은 새 일이나 새로운 무대지니. 그 다음에 연살이죠. 연살은 소위 도화살이죠. 도화살. 도화살은 더 시선을 받을 만한 일이나 행위 이런 것에 가담하는데, 대체로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는 어떻게 돼요? 부정적으로 작용이 될 때는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좋은 쪽으로 쓴다면 우리가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막 돈을 쓴다든지 막 선심을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근데 그러고 나서 당선이 돼버리면 좋은데 당선이 안 되면 결국은 소모지출로 가버리죠. 그 다음에 그게 아니고 부정적으로 쓸 때는 말 그대로 그냥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이런 어떤 작용으로서 행위에 가담해가지고 괜히 오른판에 끼어들어가가지고 몇 번 이렇게 쪼다가 그냥 붙들려가가지고 남들에게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그것도 남들이 시선을 모아주는 거거든요. 와, 그 친구 그랬다 하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시선을 받을 만한 그 일이나 행위를 하는 것.
또 우리가 이제 운동선수나 예술가들이 자기 분야에서 크게 뭔가 성과를 내가지고 콩쿠르이든지 이런 거에서 자기들이 어떤 성과를 내는 이런 것들도 이제 거기에 해당합니다. 예, 그 다음에 월살이라고 하는 것은, 월살은 주로 이제 부가이익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부가이익이 발생하는 거. 즉, 달은 내가 걸어 놓은 것이 아니죠. 그죠? 예. 근데 어두운 길을 가다가 달빛을 만났다. 예. 어두운 길을 가다가 달빛을 만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내가 원래는 이제 등잔불을 내가 들고 다니면서 길을 찾아야 되는데, 주변의 어떤 변화, 혜택으로 인해서 부가이익, 즉 주변 변동이죠. 주변 변동인데 주변 변동이 여러 가지입니다. 상속받는 행위. 물론 거기에는 또 곡사나 초상 이런 게 지나갈 수 있겠죠, 그죠? 초상이 난다든지, 곡사가 있든지, 곡사는 아주 가까운 가족을 죽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런 어떤 상속을 받든지, 주변 혜택도 거기에 포함돼요, 주변 혜택. 다리를 갖다가 우리 동네에 들어오는 어떤 길이 좋지 못했는데, 시에서 다리를 놔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부가이익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 스스로 달빛을 만든다는 것은, 이 달빛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밤이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있죠, 그죠? 밤이라고 하는 외부와 차단. 차단된 모양에서, 상태에서, 뭔가, 목적 달성. 그러니까 달빛 아래서 일을 한다는 말은 그 도둑질 한다, 이 말이거든요. 도둑질. 그죠? 주체적으로 움직인다면 그건 도둑질이겠죠. 달빛을 이용해서 남의 집 담장을 넘어가서, 그죠? 하는 거니까. 남들 눈에 뜨이지 않도록 하는 상태에서 하는 거니까.